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기준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936만 7,400여 세대로 40.1%를 기록했는데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합계 비율이 63.9%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이 1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60대 17.7%, 50대 17.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인 가구 라이프 스타일이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나 저림을 유발하는 협착증은 부위에 따라 경추 척추관 협착증, 요통 척추관 협착증으로 구분하는데요. 경추와 요추 둘 중 어느 한쪽에 협착이 생기면 다른 쪽에도 협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은 경추와 요추를 CT 촬영한 환자 247명의 자료를 분석해 그 연관성을 비교한 결과 모든 경추관과 요추관의 직경 정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목에서부터 골반까지 이어진 척추관은 신체 기능을 조정하는 척수의 통로로 경추나 요추 중 한 곳에서 협착이 발견되면 척추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뇌와 눈을 제외한 머리나 목 부위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경부 암이 말기로 진행했더라도 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면 생존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두경부 암센터 연구팀이 4기 두경부암 치료를 받은 환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료 접근에 따라 달라지는 경과를 확인했는데요. 수술과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을 병행한 그룹의 5년 전체 생존율이 64.4%로 나타나 항암 화학 방사선 요법만 시행한 그룹의 49.5%보다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말기 두경부암 치료에서 수술적 접근이 생존율 향상에 득이 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완전히 금연한 사람보다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30%가량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성인 남성 515만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일반 담배를 피우다 전자담배로 흡연 형태를 바꾸면 금연 상태를 유지한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1% 높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팀은 전자담배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 담배를 완전히 끊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계속 떠올라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질환, 강박증인데요. 강박증 환자의 안구 운동 특성을 이용해 인지기능 손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의생명연구원 연구팀이 강박증 환자와 일반인 각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복잡한 도형을 기억한 후 회상하는 검사를 시행했는데요. 인지기능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 제시된 도형을 볼 때 눈동자가 좁은 범위 안에 머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인지기능이 손상된 강박증 환자는 전체 그림을 못 보고 세부에 집착해 눈동자가 좁은 범위에서 움직인다며 인지기능 손상은 강박증의 원인이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또한 늘고 있죠. 자,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같은 약을 먹더라도 생리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청장년층에 비해 의약품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 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노년층이 자주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을 참고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을 위한 올바른 복용 길잡이를 안내했습니다. 자, 지금 몇 가지 공유합니다. 노인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졸림, 입마름, 변비, 소변 불편, 피로, 부종, 어지러움, 속쓰림 등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노인 중에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약의 부작용을 유념해서 가나다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나다가 무엇이냐 하면요. 가능하면 단골 병원과 단골 약국을 정해서 다니자. 나의 약을 모두 알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른 새로운 약을 드시거나 약을 중단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해야 한다. 의 앞글자를 따온 실천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르신들께서 자주 복용하는 의약품 종류별로 또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는데요. 꾸준히 먹는 약 중에 고혈압 약의 경우는 복용 이후 두통, 또 발부종, 어지럼증, 두근거림 등이 새롭게 나타나면 의사나 약사에게 부작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저혈당 증상을 주의하시고 또 고지혈증약 복용 이후 근육통이 지속되거나 피로, 황달 등이 나타나면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먹는 약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골관절염 약의 경우는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함께 복용할 때 위장관 출혈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위장약을 복용한다면 증상 관리를 위해서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의 조절이 중요하고요. 불면증 약 복용 시에는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으로 딱 2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은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처방받은 알약을 쪼개거나 가루로 먹으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처방받은 약을 마음대로 분할하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복용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약은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제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파괴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약이 너무 커서 삼키기 어렵다면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미리 가루약 등으로 약 교체를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기침이나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면 다 같은 감기라고 생각하고 남이 먹던 감기약을 먹거나 또 관절 아플 때 먹으면 좋다면서 처방받았던 진통제를 공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처방약은요, 전문의가 환자 개인의 상태에 맞게 처방한 것이라서 타인이 복용하면 약물 부작용 또 내성 등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항생제의 경우 내성이 생기면 먹어본 적 없는 특정 약까지 효과가 없어서 병이 생길 때마다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